뭐가 뭔지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오늘은 같이 경제신문 읽으면서 공매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매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공매도라는 단어는 얼핏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공매도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 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공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 주식 계좌가 공매도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식 대차거래 대여 서비스 해지를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가 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일단 기사를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사 제목이 공매도 거래대금 전달 대비 65% 늘어 수급 변동성 주의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항상 경제 뉴스를 읽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제목만 보고 내용을 유추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우리는 공매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공매도를 통한 거래 대금이 지난달보다 65%나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매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급 변동성을 주의하래요. 그럼 공매도가 65%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둔 수급 불안의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기사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크게 늘어났대요. 일단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 이 외국인이 지금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던 한국 시장이던 글로벌 세계 증시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되면 굳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안정적으로 은행에다 넣어둘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여유 자금이 청약금에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주식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지금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계속해서 기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6,094억 원을 기록했대요. 이 중에 73%가 넘는 4,457억 원을 외국인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개인이 각각 1,528억 원, 109억 원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965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달 평균에 비해서 무려 65%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말 그대로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도대체 공매도가 뭘까요? 바로 밑에 기사 읽어보면 공매도가 뭔지 나옵니다. 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지난해 재개 초기 잠시 늘었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추세였지만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 압박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사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뭔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뭔지 모르시겠죠? 자, 지금부터 공매도에 대한 용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사에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차익을 얻는 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공매도의 공은요, 빌공자를 써서 없는 걸 매도한다는 뜻이에요. 없는 걸 판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없는 걸 어떻게 팔까요? 그 주식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와서 파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공매도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현재 모과라는 주식이 10,000원이에요. 근데 모과 주식이 1,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모과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빌립니다. 자, 그럼 저는 주식을 빌렸기 때문에 모과 주식을 1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모과 주식이 10,000원이니까 저는 바로 10,000원에 팔아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모과를 팔았으니까 10,000원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제 저는 모과 주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드디어 모과 주식이 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가지고 있던 10,000원으로 1,000원까지 떨어진 모과 주식 1주를 삽니다. 자, 그리고 1주를 빌렸으니까 이렇게 1주를 1,000원에 사가지고 다시 갚아야 되겠죠? 그럼 주식을 갚습니다. 자, 그럼 저에게 뭐가 남을까요? 저는 10,000원에서 1,000원, 뭐가 1주를 산 1,000원을 빼고 9,000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매도는요,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빌린 다음에 현재가의 그 주식을 팔아요. 그 다음에 그 주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주식을 사서 산 주식을 다시 갚고 나머지 금액을 차익을 얻는 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들으면 그냥 공매도는 새로운 투자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도대체 왜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우리 같은 개인은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공매도는요,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개인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과 운영하는 자금 자체가 달라요. 외국인과 기관은 당연히 개인보다 자금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 주식은 정말 힘없이 주가가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기도 하고요. 그럼 당연히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보면서 겁이 나서 손절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에 다시 싼 값의 주식을 사서 빌린 만큼 갚아버리고 나머지 차익 실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개인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빌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주식을 어디서 빌리는 걸까요? 자, 여러분, 공매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차입 공매도는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매도하려는 주식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빌려서 매도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무차입 공매도는 굳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입, 즉 다른 투자자들에게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나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종목이 공매도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위한 총알을 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내 주식을 공매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식 대여 대차 거래 서비스를 해지하는 건데요. 일단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영웅문 HTS는 1658을 검색하셔서 대여 계좌 해지를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로는 대여를 검색해서 대여 신청을 클릭하시고요. 서비스 해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실 내 주식이 공매도로 사용이 되면 0.1%에서 5% 사이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생기는데 굳이 이 서비스를 해지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요. 어쨌든 나는 주식을 빌려준 거고 내가 그 주식을 다시 받았을 때는 공매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려준 이자보다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그럼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볼게요. 공매도는 지금 최근 악재가 발생했던 기업으로 주로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둔 LG화학의 전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362억 원으로 코스피 2위를 차지했고요. 또 LG화학 전체 거래대금의 1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셀트리온이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카카오뱅크, 현대차와 네이버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뒤를
공매도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구조니까 세력들은 악재가 발생한 기업을 위주로 공매도를 집중시켜서 더 커다란 차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외면을 받은 LG화학이 지금 공매도 1위이고요. 이어서 분식회계 이슈가 터진 셀트리온,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현대차와 네이버가 공매도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혹시 공매도 종목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네이버 증권 탭에 들어가셔서 국내 증시를 누르고 공매도 거래 현황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전체 부분을 내림차순 순으로 정렬하면 오늘 날짜와 시간을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량이 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는 공매도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공매도에 대한 용어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 기사가 굉장히 술술 쉽게 읽히시지 않으신가요? 모른다고, 어렵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경제 공부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혹시라도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뭐가 뭔지는 여기서 안녕!